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9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다가 오늘 대법원 2부의 확정 판결로 징역 17년이 결정되었습니다. 곧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있게 됩니다. 1996년에서 한 2년 동안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있었던 이후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 거냐? 이게 정의냐? 하는 대답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법치 파괴를 보면은 답이 바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의 뇌물 위반 혐의로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뇌물 부분입니다.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회사돈 349억 원을 횡령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 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하는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심은 246억여 원의 횡령 혐의, 85억 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었는데 2심에서는 뇌물 인정액이 9억 원가량 늘어가지고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이 선고됐었습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그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재항고 결정 시까지는 보석 취소 결정 효력이 정지됐다며 이 전 대통령을 다시 석방했는데 이제 형이 확정됨으로써 다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이른바 적폐수사의 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마무리가 결국 두 전직 대통령의 감옥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명박 시대, 박근혜 시대가 지워질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은 최소한 문재인보다는 높게 평가될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은 헌법을 무너뜨리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소 비겁했고 다소 답답했던 면은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리고 반공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근본으로 흔들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이런 꼴을 당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대한민국 세력, 반헌법 세력을 일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즉 법의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념 문제에 아주 안이하게 대처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정권을 박근혜 시절에 좌파에게 넘겨주니까 칼날을 잡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는 최고의 조건이었습니다. 압도적 표차로 500만 표 차 이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더구나 2008년 4월 총선에서는 당시 집권당 한나라당이 거의 3분의 2 여석을 차지했습니다. 당시는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완벽하게 한나라당이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좌파가 선동한 광우병 난동에 기가 꺾여가지고 종북 좌파
정리에 의한 헌정질서 수호라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당하고도 북한 정권에 대한 보복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좌파 정권 때 북한 정권의 핵개발을 도운 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런 이적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한국에 씌우는 세력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사람이 국가 반역을 눈 감아주고 응징을 포기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런 비참한 처지로 드러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스라엘 지도부처럼 목숨을 걸고 좌익 척결, 대북 응징에 나서서 대한민국의 반역 세력을 정리하였더라면 그만한 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7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폴란드를 방문 중이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뉴스 전문 채널 유로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혹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적으나 적의 핵개발을 도운 의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당장 수사를 지시했어야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청문회나 무슨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걸 따졌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반역이 일어난 의혹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은 2009년 6월 12일입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포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는데 김 전 대통령이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아까 이명박 대통령 말처럼 역대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에 돈을 대준 것이 핵개발에 쓰여졌다 하는 의혹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죠. 2009년 5월에는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정부 내부 자료라면서 이런 수치가 인용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 개성관광 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 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 비료, 경공업, 원자재 등 현물로 전달한 규모는 40억 5,728만 달러로 계산되는데 이 돈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는데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는데 5억 내지 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8억 내지 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정부 내부 자료가 있었다는 겁니다. 반역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적의 핵개발을 도와주면은 어떻게 미국에서는 사형시켜버렸습니다. 소련의 핵개발을 도와준 정보를 제공한 로젠버그 부부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사형 집행해버렸습니다. 그때 카우프만 판사가 유명한 선고를 합니다. 당신 두 사람들 때문에 소련이 핵폭탄을 먼저 만들었다. 그 때문에 한국 전선에서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당신은 살인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부부를 다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9월 22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꺾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다. 이제 북한은 더 이상 핵 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등의 도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마음 내키면 어떤 형태의 도발이라도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 이 와중에 일부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의 무용함이 증명됐다고 하면서 대화에 나설 때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우리나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 소위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되었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한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자금이 핵개발에 쓰였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두 사람 왜 그런 이적 행위를 한 세력에 대해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사를 했더라면은, 뿌리를 뽑았더라면은 문재인 정권이 탄생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반헌법적, 반국가적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했더라면은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감옥에 갔을까요? 힘은 있을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은 헌법의 힘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안보를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장치가 있었어요. 그것을 행사했더라면은 두 사람은 감옥에 안 가고 문재인 정권은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법치 파괴와 안보 파괴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원천적인, 이건 정치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책임은, 정치적 책임은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것이 감옥에 가는 것으로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잘못했는가를 한국의 이 우파 세력, 반공 자유민주 세력이 잘 알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를 악물고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